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안정된 직장, 익숙한 문화,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뒤로하고 전혀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체코 프라하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옳은 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체코의 안정적인 공직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과 함께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한 여성의 용기와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프라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유서 깊은 건축물과 돌로 포장된 거리가 제 일상의 배경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프라하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건물들을 보며 자란 탓인지 이 모든 것을 보존하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환경 동아리 회장을 맡았고 주말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제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카렐 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했어요. 카렐 대학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입학하던 날 저는 너무 설레고 자랑스러웠어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모든 게 순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인정받았고 꿈꾸던 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밤새 공부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연구에 참여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엘리 슈카는 정말 재능 있는 학생이에요. 환경정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도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 더욱 열심히 했죠. 대학 4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며 국제적인 시각을 키웠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보며 체코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프라하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욱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코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경부에 입사했어요. 1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하 파티에서 모두가 제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첫 발령날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면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화려한 대리석 건물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첫날 선배 공무원이 사무실을 안내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너무 튀지 않는 게 좋아. 조용히 일하고 상사의 지시만 잘 따르면 돼. 그때는 그저 신입에게 주는 평범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환경부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보호 정책을 연구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코 환경부에서 일하며 점점 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아이디어를 내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말로 일축당했죠. 남성 동료들의 똑같은 제안은 혁신적이라고 칭찬받는데 제 아이디어는 항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패턴이 반복되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관한 회의였어요. 제가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체코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남성 선배가 말했습니다.
엘리슈카, 너무 이상에 빠지지 마. 우리는 독일이 아니야. 체코의 현실을 봐야지. 그런데 불과 10분 후 다른 남성 동료가 거의 비슷한 제안을 했을 때 부장님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군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진 시즌이 되면 항상 남성 동료들이 먼저였고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입사 동기 중 남성들은 대부분 중간 관리자로 승진했는데 저와 다른 여성 동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쓰고 더 많은 야근을 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고 국제 논문도 발표하며 제 능력을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졌습니다. 엘리슈카는 너무 욕심이 많아 자기 자랑만 하는 애야라는 뒷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남게 되는 날이 많아졌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소외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빛나던 제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가족들과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엘리슈카가 많이 야위었어. 전에는 항상 웃고 다녔는데 요즘은 표정이 어두워라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체코에서 정부기관의 일자리는 매우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공무원 자리를 지키길 바라셨습니다. 힘들어도 좋은 자리 놓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던 중 2019년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기후변화 포럼에 체코 대표단으로 참석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체코를 떠나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준비를 위해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와 환경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습한 공기, 복잡한 거리, 이국적인 음식들까지.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다양한 향신료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과일들,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오토바이가 빼곡히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내가 좁은 사무실에만 갇혀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로 가득한 회의장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운명처럼 정하민 씨를 만났습니다. 포럼 첫 세션에서 저는 발표를 맡았는데 질문 시간에 한 남성 참가자가 제 의견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런 이상적인 정책은 현실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당신은 경험이 부족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죠.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어 참고 있었어요. 그때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엘리슈카 씨의 의견이 매우 통찰력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방안은 우리가 더 깊이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참여적 접근법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분이 바로 정하민 씨였어요. 그의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제 발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하민 씨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정하민입니다. 환경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특히 지역 기반 환경 정책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수락했어요.
보통 낯선 사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환경 정책부터 각자의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민 씨는 제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존중받는 느낌이요. 그는 질문을 많이 했고 제 생각을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 하나하나에 진지한 반응을 보여주며 때로는 메모까지 했습니다. 체코의 환경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시민 참여 측면에서요. 하민 씨가 물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체코의 환경 정책의 역사, 현재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까지. 하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가끔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화를 더 깊게 이끌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대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콕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하민 씨가 물었습니다. 이틀 더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태국 현지 음식 중에 꼭 드셔보셔야 할 게 있거든요.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하민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나 봐요. 좋아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하민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뒤에 타는 것이 무서웠지만 하민 씨의 안정적인 운전 솜씨에 곧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이런 자유로움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스콜에 당황했는데 하민 씨는 준비해온 우산을 제게 씌워주었습니다. 자신은 비에 젖어가면서도 말이에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괜찮으세요? 비를 많이 맞았네요. 하민 씨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런 소나기에 익숙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일할 일이 많거든요. 하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지 시장에서 맛본 태국 음식, 복잡한 거리를 지나며 나눈 대화, 하민 씨가 알려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까지. 그날 저녁은 마법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방콕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눴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5년째 같은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제 아이디어는 항상 무시되고 승진은 꿈도 못 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은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돼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민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슈카 씨, 저는 당신의 발표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당신은 분명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환경이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죠. 때로는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감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으로 제 능력을 인정해준 적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민 씨는 저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션 후에요. 하민 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방콕의 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차오프라야 강이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민 씨는 한국의 환경기술 산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유럽의 환경정책 동향을 설명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체코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연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로요. 하민 씨가 제안했어요. 물론이죠. 이번 만남이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과의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지만
서로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며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프라하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방콕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하민 씨와 나눈 대화, 그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제게 보여준 존중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프라하로 돌아온 후에도 하민 씨와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받던 이메일이 점점 더 자주 오가게 되었어요. 하민 씨는 제가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제안이 또 묵살됐어요. 이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에 하민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그들의 손실이에요. 하지만 엘리슈카 씨,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환경기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당신 같은 국제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해요. 물론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먼 나라 아닌가요? 언어도 전혀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클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체코에서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가슴이 무거웠고 퇴근 후에는 탈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하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메일로는 담을 수 없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알아볼게요. 몇몇 회사에 당신 이력서를 추천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야 할 거고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제 인생이 허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어 기초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찾아 읽었어요. 하민 씨는 제게 서울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 같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면 한국 기업들은 분명 관심을 보일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점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낯선 문자와 발음이었지만 한국어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중함과 배려의 정신에도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이곳이 제가 찾던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하민 씨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어요. 한국의 환경기술회사 몇 곳에서 제 이력서에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에코젠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화상 면접을 제안했어요. 하민 씨의 소개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제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화상 면접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기업 문화와 에코젠 솔루션에 대해 공부했어요. 밤을 새우며 면접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하민 씨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화상통화로 모의 면접도 해주고 한국 회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태도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딸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한국행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딸? 어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 한국? 그게 어디야?
왜 갑자기 그런 먼 나라로 가려는 거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격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낯선 아시아 국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강조하셨어요. 엘리슈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정부 기관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린다고? 그건 너무 무모한 결정이야. 여기서 몇 년만 더 버티면 분명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 전 이미 5년이나 기다렸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이라니. 그곳은 너무 멀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언어도 모르잖아. 친구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어요. 엘리슈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잠시 휴가를 다녀오는 건 어때? 머리를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결정에 의문을 품으셨고 주변의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동원해 저를 설득하려 하셨어요. 엘리슈카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해요. 좀 말려주세요. 라며 여기저기 전화를 거셨죠. 친구들과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린다고? 미쳤네.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냥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낫지. 아나?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체코에서의 현실보다 한국에서의 가능성이 저에게는 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면접을 받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에코젠 솔루션에서 유럽 환경정책 전문가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제 결정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로 저를 만류하셨지만 제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체념하셨어요. 그래, 가봐.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외롭지 않을까? 한국 음식은 매운데 잘 먹을 수 있겠어? 등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도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결국 2019년 가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1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2개의 큰 캐리어에 담았어요. 인천행 항공권을 손에 쥐고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보이셨죠. 꼭 연락해. 매일 영상통화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약속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다 곧 보러 올게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때로는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공한 한국 영화 2편을 보면서 저는 더욱 설레었어요. 화면 속에 비치는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상이 저에게는 모두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민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그가 보였고 손에는 웰컴 투 코리어, 일라이카 라고 쓰인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엘리슈카 씨. 비행은 편안했나요? 하민 씨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조금 긴장됐지만 이제 여기 있네요.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처럼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 간판, 빠른 속도로 말하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음식까지. 하지만 놀라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발달된 기술 환경에 놀랐어요. 하민 씨가 소개해준 원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지문으로 여는 도어락,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현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까지. 첫날 밤 저는 이 모든 기능을 신기해하며 여러 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프라하에서는 아직 열쇠로 문을 여는데 여기서는 지문만으로 문이 열리다니. 제가 감탄하자 하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기술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지하철 앱을 사용해 서울 곳곳을 누비게 되었고 배달 앱으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는 법도 배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20분 만에 얼음이 녹지 않은 상태로 도착했어요. 프라하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달되는 거죠? 그것도 아이스 음료가 차가운 상태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빠른 오토바이와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이죠. 하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와이파이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서울 생활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화면이 끊기지 않는 것에 놀라셨어요. 엘리슈카, 화질이 정말 좋구나. 거기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니? 네, 엄마. 여기는 모든 곳에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니까요. 프라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물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비록 기초적인 한국어를 공부해 갔지만 실제 대화는 훨씬 빠르고 복잡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항상 번역 앱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도, 택시를 탈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운 김치는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매료되었죠. 한국의 다양한 찌개와 구이 요리, 그리고 특히 삼겹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하민 씨는 저를 다양한 식당에 데려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 11시에도 혼자 산책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프라하도 안전한 도시지만 여성이 늦은 밤에 혼자 다니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 여성들,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사람들,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카페까지. 처음에는 이런 광경이 낯설었지만 곧 저도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한강을 거닐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자유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거리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민 씨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한국식으로 다시 작성했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어요. 놀랍게도 지원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첫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에코젠 솔루션이라는 회사였어요. 에코젠은 한국에서 환경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예요. 태양광 발전, 수처리 기술,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하민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면접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들은 바로는 매우 위계적이고 엄격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험과 전문 지식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 유럽의 환경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엘리슈카 씨, 저희는 당신의 이력에 매우 인상받았습니다. 체코 환경부에서의 경험과 국제포럼 참여 경력이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관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시장은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특히 환경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당신의 전문성이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동안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섞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면접관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에코젠 솔루션에서 저를 유럽 커뮤니케이션 팀 책임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규직 제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첫 직장부터 정규직을 제안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외국인인 저에게 정규직을 제안하다니. 제가 하민 씨에게 물었어요. 여기는 실력만 보면 돼요. 당신의 전문성과 경험이 인정받은 거죠. 하민 씨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에코젠 솔루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이메일, 빠른 템포의 회의, 낯선 업무 방식까지. 하지만 동료들은 저를 배려해 주었고 특히 국제팀에서는 영어 소통이 가능했기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존중받고 논의된다는 점이었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제 제안이 바로 프로젝트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체코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런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 기준이 매우 높아서 저희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회의에서 말하면 팀장님은 바로 메모하시며 좋은 제안이네요. 다음 단계에서 반영해 봅시다. 라고 응답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전문성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도 제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그곳에서 행복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건강 조심하고 외로우면 언제든 말해라.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주말에는 하민 씨와 함께 한국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며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궁 옆에 현대적인 빌딩이 서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광경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하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거요. 하민 씨가 대답했어요. 그러다 2020년 초 어머니께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한국행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셨거든요. 수개월간의 영상통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니? 한국 사람들이 너를 차별하진 않니? 언제 돌아올 계획이니? 등의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직접 만나 제 새로운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사드리고 2주간의 방문 일정을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 꼭 오셔야 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래, 가보마. 네가 그렇게 좋다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어머니가 마침내 수락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긴 비행시간도 있었지만 아직도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엘리슈카, 넌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어머니가 택시 안에서 물으셨어요. 네, 엄마. 이제 여기가 저의 새로운 집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곧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를 제 아파트로 모시고 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지만 모던한 원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월패드로 조명과 에어컨을 제어하는 것, 음성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스피커,
자동으로 청소하는 로봇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현대 기술이에요, 엄마. 한국은 이런 면에서 정말 앞서 있어요. 이건 로봇 청소기인데 제가 직접 청소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닥을 깨끗하게 해줘요.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다니. 프라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회사로 모시고 갔어요. 에코젠의 현대적인 사옥, 친환경 설계,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어머니는 모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제 동료들이 저를 존중하고 제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저 사람이 내 상사니? 왜 그렇게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어머니가 회의가 끝난 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두의 의견이 소중해요, 엄마. 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프라하에서는 그렇지 않았잖니? 어머니의 말투에는 깨달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 10시가 넘어서 산책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놀라워하셨어요. 프라하였다면 이런 시간에 여자들끼리 돌아다니기 무서웠을 텐데.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눈빛이 점점 이해와 수긍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게 된 거죠. 마지막 날 저녁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엘리슈카, 미안하구나. 네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여기서 너는 정말 빛나 보인다.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네가 옆에 있길 바란 나머지 내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한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터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프라하에 계신 동안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안심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비록 멀리 있지만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프라하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넘어갔어요. 저는 에코젠에서 승진도 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업무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한국인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민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좋은 친구이자 멘토였던 하민 씨가 어느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하민 씨는 늘 배려심 깊고 지적인 사람이었지만 더 알아갈수록 그의 겸손함과 진실된 마음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민 씨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 하민 씨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모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하민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환경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사실 에코젠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창업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만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그럼 그동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저를 편하게 대해주길 바랐어요. 만약 제가 회사의 창업자라고 밝혔다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제 지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의 실력으로요.
하민 씨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속은 것 같은 기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민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방콕에서 처음 당신의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당신의 통찰력과 열정에 감명받았어요. 유럽 시장에 대한 당신의 지식과 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체코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했을 뿐 결정은 당신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민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입사 과정이 너무 순탄했던 이유, 회사에서 저를 특별히 대우해준 이유, 그리고 하민 씨가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이유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요, 하민 씨. 이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인가요?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요. 하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엘리 슈카. 당신의 열정,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민 씨의 고백이 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신뢰가 생겼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를 도울 수 있었지만 대신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데 하민 씨의 도움이 컸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노력과 성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하민 씨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민 씨, 어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점에 정말 감사해요. 하민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요?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민 씨와 저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민 씨는 저에게 한국의 더 많은 면을 보여주었고 저는 유럽의 문화와 전통을 그에게 소개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해 갔습니다. 2021년 초 체코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저에게 복직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더 높은 직급과 더 많은 권한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면 환경정책 개혁팀을 이끌어주세요. 라는 메일이었죠. 잠시 고민했지만 제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민 씨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을 때 놀랍게도 어머니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곳이 내 자리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우리 딸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확실히 선택했어요. 2022년 하민 씨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체코에서 어머니와 친구들이 왔고 한국의 새로운 동료들과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엘리 슈카,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하민 씨가 결혼식 서약에서 말했습니다. 하민 씨, 당신은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신의 존중과 사랑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코젠에서의 커리어도 계속 성장했어요.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23년에는 체코 프라하의 지사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덧 제가 두 나라와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프라하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저는 이 두 도시가 모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2023년 말 저와 하민 씨는 작은 아기를 얻었어요. 소피아라는 이름의 딸이었습니다. 체코식 이름과 한국식 성을 가진 우리 딸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했어요. 소피아는 어머니의 첫 손녀였고 어머니는 손녀를 보기 위해 서울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한국에 오게 될 줄 몰랐어.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아. 돌이켜보면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그 선택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안정된 직장과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용기를 내어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말리는 선택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곳을 향한다면 그 길을 걸어보세요. 고국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찾은 저의 행복처럼 여러분의 행복도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소피아가 태어난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장 여성에서 워킹맘이 되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에코젠 솔루션은 놀랍게도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당신의 가족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라는 하민의 경영 철학이 회사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주 3일은 사무실에서 2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런 유연한 근무 방식 덕분에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슈카, 당신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가족과 일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게요. 하민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회사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하민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가 자라면서 우리는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어와 체코어, 두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저희는 한부모한 언어 방식을 택했어요. 하민은 소피아에게 한국어로, 저는 체코어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소피아가 2살이 되자 놀랍게도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체코어로 말하다가도 아빠에게는 아빠, 나 배고파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2024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에코젠의 체코 지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희 가족은 1년간 프라하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민에게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험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그의 문화 적응을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왜 인사할 때 웃지 않는 거야? 하민이 어느 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굴지 않는 거죠.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민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체코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체코의 맥주와 클래식 음악 문화에 푹 빠졌죠. 주말마다 저희는 프라하의 오페라 하우스나 재즈 클럽을 찾았고 소피아도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서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매주 2번씩 소피아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방문했고 어머니는 체코의 전통 요리와 민담을 통해 소피아에게 체코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전통 방식으로 쿠키를 굽고 부활절에는 계란을 색칠하며 체코의 명절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아이니까.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프라하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민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체코의 문화와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저 역시 고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프라하에 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체코 정부의 요청으로 환경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정책을 체코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죠. 한때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같은 부서에서 이제는 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 슈카, 당신의 국제적인 시각이 우리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이 말했을 때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하민과 저는 국제 커플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브릿지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온 미나 씨의 이야기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함께 나누고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갔죠. 소피아도 이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2024년 말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 토마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소피아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신이 났고 언니로서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서 우리 집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둘째는 첫째보다 키우기 쉽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민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모로서 더 경험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소피아 때는 모든 게 처음이라 더 긴장했잖아. 하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토마스가 태어난 후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요.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소피아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엄마, 저기 별들이 땅에 내려왔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에코젠에서의 제 역할도 계속 확장되었어요. 2025년 초 저는 국제사업부 이사로 승진했고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사업 확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외국인 여성 임원이라는 점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으신다면 성장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제 어머니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은퇴 후 홀로 사는 것보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6개월만 머물러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1년이 넘게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는 한국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나 봐. 김치도 담그고 K-드라마도 보고. 어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소피아와 토마스에게 체코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저녁이면 저희와 함께 산책을 나가십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두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안정된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건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에게 가져다준 행복과 성장의 기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체코의 깊은 역사와 예술적 감성,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적인 정신이 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준 하민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요? 저희는 에코젠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깨끗한 물과 재생에너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소피아와 토마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민과 저는 이런 꿈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두가 말리던 그 선택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